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지난주부터 메가박스에서 윤성현 감독의 2008년 단편 영화 아이들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 단편 영화들이 요즘 OTT에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단편 영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손이 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막 유명 감독이나 배우들의 초기작이나 어떤 특정 이슈로 인해서 그 이름값이나 이런 걸로 한 번 정도 찾아보는 정도랄까?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극장에 걸리는 일은 영화제 정도가 아니면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극장에서 볼 일도 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CGV나 아니면 메가박스에서 단편 영화 섹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 영화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름 부담 없이 장편 영화 하나 보러 갔다가 20분에서 40분 정도 단편 영화니까 이제 그 시간을 추가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보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단편 영화가 주는 매력이 확실히 장편 영화랑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요런 섹션들이 마련됐을 때 좀 단편 영화의 매력들을 맛을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그래서 아바타 보러 갔을 때 저는 아이들을 보러 갔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뭔가 파수꾼이 되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냥의 시간까지 쭉 이어서 떠올랐는데 물론 이 세 영화가 전혀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장르도 물론 다 다르고요. 근데 이렇게 줄줄이 떠오르게 된 건 이 영화들 속에서 그려진 그 인물들의 관계성들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다니는 두 명의 사이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 껴들어서 세 명이 됐을 때 세 명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친한 두 명이 있고 좀 덜 친한 한 명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됐을 때 미묘해지는 관계성. 윤성현 감독은 영화에 계속 그런 관계들을 넣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을 보고 나니까 그게 좀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둘이었는데 셋이 됐을 때 변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 무너지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찍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재밌구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떠드는 사람 265화에서는 윤성현 감독의 아이들, 그리고 파수꾼, 그리고 사냥의 시간, 이 세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달라지는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들은 태준, 범석, 진욱 이렇게 세 명의 고등학생의 관계를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구조는 처음부터 명확해요. 태준이가 중심에 있고 태준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알 친구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얘네 둘은 한 팀이었던 거죠. 맨날 같이 치고받고 놀고 싸우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랬을 거예요. 얘네들은 약간 일진 비슷한 무리들이라 애들도 괴롭히고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땡땡이도 같이 치고 학교 구석에서 담배도 피우고 이런 그런 무리들인데 근데 태준이네 반에 진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때 진욱이로 나오는 배우는 구교환 배우예요. 근데 2008년에 구교환이 턱살이 꽤 있더라고요. 얼굴 약간 포동포동해가지고 그 구교환의 눈이 좀 새카맣잖아요. 눈매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이렇게 새카만 그게 있는데 약간 포동한 얼굴에 그 강아지같이 새카만 눈이 정말 귀여운 거예요. 거기다 교복 입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웠는데 어쨌든 이 진욱이라는 캐릭터는 또 어떤 캐릭터냐면 왕따 이런 건 아닌데 그 반에서 보면은 늘 있는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 있잖아요.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그 사차원 같은 애들. 막 좀 남들이랑 다른 거 좋아하고 약간 오타쿠 성향도 있고 학교도 자기 맘대로 왔다 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태준과 범석이 보기에는 그렇게 달가운 애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괴롭히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진욱이는.
근데 어느 날 진욱이가 방패연을 만들어서 학교에 가져와요. 근데 이제 태준이가 보기엔 그게 고가운 거지. 고등학생이나 돼서 방패연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를 갖고 오니까 그게 너무 이제 좀 그런 거여서 그것 때문인 건지 뭐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진욱이의 방패연을 밟아서 망가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태준이가 진욱이에게 가서 사과를 해요.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네 연을 망가뜨렸다. 미안하다. 약간 껄렁껄렁하게 말은 하지만 어쨌든 사과를 하는데 진욱이가 그거를 막 명쾌하게 뭐 됐어 뭐 어쩌고 이렇게 명쾌하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되게 단답형으로 아니야 됐어 응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태준이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라 자기는 기껏 사과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기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네가 사과한다고 내가 다 받아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태준이가 자기 사과에 대충 반응하는 진욱이한테 막 자기 사과를 똑바로 받으라고 다그치거든요. 근데 요 장면부터 이 둘은 좀 재밌어집니다. 사실은 진욱이랑 태준이는 학교길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서 버스를 같이 타고 다녔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태준이가 진욱이한테 말을 건 거예요. 야, 우리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버스 그동안 같이 타고 다녔는데 알았냐 몰랐냐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걸기 시작하더니 막 골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진욱이는 뻘쭘하게 서 있는데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태준이가 담배를 막 피웁니다. 그러면서 막 뭐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막 해요. 저는 그 장면이 약간 몇 포인트가 좀 섹슈얼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오전에 그렇게 애 하나를 잡돌이 해놓고 갑자기 막 친한 척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둘이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쌍방향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태준이가 일방적으로 다가갑니다. 마치 진욱이에게 태준이가 흡수되는 것처럼요. 그동안 태준이가 막 못마땅하게 눈엣 가시처럼 그렇게 거슬려 하던 진욱이의 그 생활 반경과 구조 안으로 태준이가 훌러덩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막 진욱이가 듣는 이 이어폰을 빼서 자기 귀에 갖다 꽂은 다음에 같이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놀려대던 방패연을 야, 우리 문방구 가가지고 뭐 방패연 재료 사가지고 방패연 만들자 막 이런 말도 하고 자꾸 들이댄단 말이에요.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그때부터 이 영화는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같은 그런 폭력 관련된 영화가 아니라 누가 누구 옆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관계성을 가진 영화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내가 쟤랑 막 매점도 같이 가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막 그런 사이였는데 뭐 별일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쟤가 어느 날부턴가 다른 애랑 화장실도 가고 매점을 막 가. 그러더니 막 괜히 나랑 좀 막 척을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랑은 진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를 외면해. 그리고 딴 애랑 막 친하게 지내. 혹은 다른 애를 슬쩍 우리 사이에 끼워 놓고 지들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소외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미묘하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나랑 쟤랑 친했는데 쟤가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애랑 노는 것 같으니까 질투도 나고 그리고 나 괜히 따돌림 당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너무 좀 속상하고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로 꺼내기에는 유치한 것 같고 그리고 나한테 예민하다고 할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류의 표현은 보통 여자아이들의 관계성에서 많이 쓰이는 묘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사이의
그런 묘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류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애들의 관계성은 육체적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보통 패싸움을 하거나 뭐 어디를 막 되게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런 걸 타고 막 어딜 떠나.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서 북치고 박치고 막 이러 하다가 관계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누가 이겼던지 졌던지 한 다음에 그걸로 누가 잘못했냐 마냐 이렇게 비교적 분명한 지점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남자애들의 관계성은. 그런 다음에 감정이 따라붙게 됩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는 이런 여자아이들 관계성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관계성 부분의 감정적인 묘사들로 관계성을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버스를 같이 타고 서로 계속 말을 주거니 받거니 처음엔 일방적으로 막 말을 건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그렇게 말을 섞게 되고 그리고 연을 같이 만들고 막 하늘로 연을 막 같이 날려 그러면서 막 서로 웃고 이어폰을 같이 나눠 끼면서 같은 음악을 듣고 그렇게 점점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는데 이렇게 태준이가 진욱이랑 점점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범석이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제가 진욱이랑 어울릴 만한 사이가 아닌데 자기랑 같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진욱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진욱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 그렇게 뭔가 환승우정을 하는 것처럼 태준이는 범석이에서 진욱이로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성은 옮겨지는데 그 사실상 그게 어떤 감정선이 옮겨졌는가까지는 설명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둘의 감정이 뭔지, 그러니까 태준이와 범석이의 감정이 뭐였는지, 태준이와 진욱이의 감정이 뭐였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관계성이 그렇게 이동했다는 것까지는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윤승현 영화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승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에게 감정을 말로 풀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야, 나 서운했어. 나 상처받았어. 이런 류의 대사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대신 인물의 위치나 그 인물의 시선, 그리고 침묵이나 타이밍 같은 걸 통해서 서로의 관계성을 보여주는데 누가 먼저 말을 걸고 누가 대답을 피하는지, 눈빛을 피하는지, 시선을 피하는지, 셋이 있을 때 누가 중심에 서 있는지, 그런 것들로 그들의 감정 설명을 대신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선들은 파수꾼에서 정말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파수꾼에서 기태, 희준, 동윤, 여기서도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태와 동윤은 원래 붙어 지내던 친구 사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희준이 끼어들게 되는 인물이죠. 아이들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셋이 친하게 지내긴 합니다. 이건 아이들과는 좀 다른데 아이들에서는 셋이 친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는 셋이 일단 친하게 지냅니다. 같이 놀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시간이 가면서 균열이 생겨요. 결국은 셋은 둘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들도 끝까지 자기들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혼자 불안해하고 서운해하고 밀려난 것 같다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걸 말로 정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혼자 그렇게 겪는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너무 많은 말들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채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균열이 시작을 돼요. 그러니까 관계의 균열이라는 건 언제나 거창하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에서 생기게 되는데 사소한 말, 그리고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타이밍, 그리고 내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감정들에서 시작되는 그런 정말 사소한 일말의 균열에서부터 이 관계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에서는 그 균열에서 오는 미묘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너희 둘이 그러니까 범석이가 떨어져 나가고 태준이랑 진욱이가 관계성을 갖게 되지만
파수꾼에서는 좀 달라요. 파수꾼에서는 그것들이 집착과 폭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안 해도 될 농담을 더 세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더 과해집니다. 그리고 관계를 붙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이미 균열은 생겼는데 그런 걸 억지로 붙들려고 할수록 전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라는 거를 파수꾼에서는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 관계는 너무 늦어버린 관계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아픈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냥의 시간으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관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냥의 시간은 약간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된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들처럼 움직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전에 나왔던 아이들이나 파수꾼에서 보던 그런 그들의 감정들과는 달라요. 이 디스토피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어떤 특정 감정이라기보다는 동맹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동맹. 그들은 강도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전직 경찰 출신인 청부살인업자에게 쫓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도망과 추격의 연속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성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4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4명 중에 누가 다쳤어. 그러면 저 다친 애를 구하러 갈 건가 말 건가. 이제 구하러 가게 된다면 위험을 자처해야 되는데 누군가 위험해진다면 어디까지 내가 뛰어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질문들의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거기엔 상대방을 향한 서운함이나 질투가 따르잖아요. 아이들과 파수꾼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따르는 게 아니라 동맹에 가깝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계산적인 거예요. 내가 쟤를 구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계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냥의 시간에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특정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변수거든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어떤 얻는 감정, 이런 사치스러운 미묘한 감정 같은 거는 없어진 지 오래요. 왜냐면 디스토피아니까. 그래서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변수와 그에 따른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이 3편의 영화 중에서는 가장 관계의 온도가 차가운 편인 거죠. 뭔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 파수꾼, 사냥의 시간, 뭔가 하나의 맥락을 갖고 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관계를 대하는 태도만 놓고 보면은 그냥 묘하게 하나의 흐름이 보일 뿐인 거죠. 아이들에는 아직 불안과 질투 같은 감정이 살아있는 거고, 파수꾼에는 그 감정이 이제 골마있을 만큼 골마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의 시간에서는 그 감정 자체가 거의 사라져 있는 거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끊어져가는 그 관계를 붙잡고 싶어 하고, 사냥의 시간에서는 그 어떤 관계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면 이 모든 건 정말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둘이던 관계가 셋이 되는 순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갑자기 의식하게 되는 감정. 그냥 둘이 있을 때는 너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의식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셋이 되면 갑자기 낯설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쟤네 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갑자기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서는 이 아이들이라서 겪는 게 아니라 어떤 너와 나, 우리 이런 관계성을 처음 배울 때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그런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윤성현은 그 감정이 어떻게 자라게 되면은 파수꾼의 그 아이들처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면 사냥의 시간에 그 아이들처럼 되는 건지를 영화 속에서 계속 찍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성현의 다른 영화들에서 그 관계들이 또 어떻게 보여질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작업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학창 시절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메가박스나 이 CGV에서 보여주는 이 단편들이 이렇게 뭔가 현실에 좀 더 직접적으로 닿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보면서 이렇게 좀 와닿는 게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턱살 붙은 구교환 매우 귀엽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65화. 아이들은 파수꾼이 되고 사냥의 시간을 산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you saylov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66화에서 만날게요. 안녕!